그동안 탈모는 나랑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혹시 나도 탈모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머리숱이 워낙 많아서 일반 고무줄로 묶었을 때 머리숱을 견디지 못하고 고무줄이 끊어진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머리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샤워를 하면 머리숱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미용실에서 M자라든지 요 가르마 부위가 횡하니까 모발 이식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발 이식 전문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2800모를 심으라고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회복을 하는데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고 정 안 되면 시술을 받자라는 생각으로 식습관부터 생활 습관까지 싹 다 뜯어 고쳤는데요. 그 결과 지금은 머리숱이 그래도 나름 풍성해졌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5가지 방법은 제 피땀, 눈물, 시간 그리고 돈이 들어간 집약체라고 보셔도 되고요. 정말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탈모가 막 진행되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작이 되려는 조짐이 보이는 분들한테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몸무게 1kg당 1.5g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몸무게가 55kg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루에 77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가 쉽게 빠져서 탈모가 굉장히 가속화가 돼요. 이거를 정확히 느낀 게 제가 몇 년 동안 채식주의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계란이랑 육류를 거의 섭취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동안에 제가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러다가 채식주의자의 삶을 어느 정도 접어두고 지금은 육류를 자유롭게 섭취를 하는데 머리가 예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의 식사 특성상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하게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 식사를 끝낸 다음에 빙글에 더 단백을 마셔주고 점심을 먹기 전에 퀘스트 뉴트리션 프로틴바를 섭취를 해서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의 반을 오전에 미리 다 채워놔요. 그러면 점심, 저녁 그 이후에 간식을 섭취를 하면 제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양이 충분히 충족이 되거든요.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빙글의 더 단백이랑 퀘스트 뉴트리션 피넛버터 쿠키는 프로틴 특유의 비린내라든지 텁텁한 맛이 1도 없기 때문에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저처럼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면 머리 빠짐이 예전보다 덜한 걸 몸소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올바른 샴푸법입니다. 탈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모공을 막는 개기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샴푸법을 통해서 개기름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온수를 사용을 해서 머리 전체를 적셔 주셔야 됩니다. 이때 머리를 안, 중간, 바깥 세 섹션으로 나눠서 물을 적셔 주시면 어느 한 곳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샴푸를 희석시켜서 사용하는 거예요. 샴푸를 물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딱 적정량의 샴푸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두피에 샴푸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때 샴푸를 그냥 펌핑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깨끗이 헹궜다고 하더라도 샴푸 잔여물이 두피에 남아서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이랑 희석시켜서 사용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으로 꼼꼼하게 터칭을 해가면서 2분 동안 완벽하게 헹궈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샴푸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어떤 샴푸를 사용하는지예요. 제가 추천한 샴푸는 총 3가지인데 사용감에 따라서 분류를 해드릴 테니까 내 두피 타입에 맞는 걸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라이아의 프로알테인 샴푸는 사용한 다음에 두피가 굉장히 편안하고 촉촉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두피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건조함을 잘 느끼는 건성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오시 시위드 디그리징 샴푸는 사용
사용한 다음에 두피를 정말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피지 제거를 굉장히 잘 해줘요. 그래서 평소에 피지가 잘 쌓이는 지성 두피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샴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베다 로즈마리 민트 샴푸는 사용한 다음에 청량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두피에 열감이 자주 오르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두피 세럼을 사용하는 겁니다. 탈모의 원인이 되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공을 막는 개기름 그리고 두피에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특히 두피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더 잘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피 세럼을 이용을 해서 양질의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크게 두 가지, 아윤젤 리밸런싱 두피 세럼이랑 그로우 고저스 인텐시브 세럼이에요. 먼저 아윤젤 리밸런싱 두피 세럼은 이제 갓 자라나기 시작하는 새싹 모발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세럼이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샵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한 통을 다 비우고 3개월이 지나니까 가르마에서 막 나기 시작했던 모발들이 풍성하게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로우 고저스 인텐시브 세럼은 살짝 아윤체랑은 결이 다른데요. 이 세럼을 사용을 하고 M자 비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풍성해졌거든요. 이거는 영국 제품이라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이 제품을 3통 쓰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저녁에 샤워를 마치고 나서 가르마에는 아윤체 두피 세럼을 그리고 M자에는 그로우 고저스 인텐시브 세럼을 사용을 해서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비오틴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겁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굵고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우리 모발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감싸고 있는데 비오틴이 이 케라틴의 성장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오틴을 먹으면 머리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확실히 머리 빠짐이 덜하고요. 그리고 머리 빠짐뿐만 아니라 제가 손톱이 굉장히 약했는데 비오틴을 섭취를 하고 나서 손톱도 더 이상 부러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비오틴의 효능을 느끼고 다양한 영양제를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효능을 봤던 거는 솔가의 비오틴 영양제였어요. 이거는 알약 크기가 크지 않아서 목 넘김이 불편하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 하루에 여러 알 챙겨 먹을 필요 없이 한 알만 딱 먹으면 돼서 그 점도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양산을 일상생활화하는 겁니다. 양산을 사용을 하면 두피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잖아요. 두피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땀이랑 피지가 분비가 되면서 모공이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탈모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양산은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그런데 양산도 아무거나 고르시면 안 되고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과연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는지, 두 번째는 컬러인데요. 바깥쪽은 밝아서 자외선을 튕겨내주는 동시에 안쪽은 어두운 색이라 땅에서 올라오는 열도 막아줘야 되거든요. 안쪽은 어두운 색이라 땅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을 막아주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거는 바로 무게감입니다. 양산이 가볍고 작아야지 내가 매일 가지고 다니기에 부담이 없거든요. 저는 일본에서 구입한 양산을 사용을 하는데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양산을 따로 링크에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때 모자를 쓰면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잠깐은 상관이 없겠지만 모자를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두피가 밀폐가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땀이랑 피지가 분비가 돼서 모공이 또 막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자보다는 양산을 사용을 해서 두피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은 탈모를 어느 정도 막고 두피를 빽빽하게 채우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단백질이랑 비오틴을 잘 챙겨 드시고 샴푸랑 두피 세럼을 올바르게 사용을 하신 다음에 양산을 생활화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방법들이 모발 이식술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탈모 방지법이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이제 막 진행되신 분들 아니면 예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이대로만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큰돈을 들이지 않고 두피라든지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